안녕하십니까. 7월 5일 YTN 새벽 4시 뉴스입니다.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 시진핑 주석은 박근혜 대통령이 마련한 특별 오찬을 함께하며 이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특히 공동성명에서는 거론하지 않았던 일본의 역사 왜곡과 집단자위권 문제 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박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의 전통 문화를 알려주기 위해 한국가구박물관에서 진행된 특별 오찬. 두 정상은 우리의 자연과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신뢰와 우위를 다졌습니다. 하지만 예상 시간을 훌쩍 넘긴 대화에서 다뤄진 주제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두 정상은 우선 공동성명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이 고노다마를 계승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 행동으로는 이를 훼손 또 폄하하려는 시도를 보인 데 대해서 유감을 공유하였으며 또 집단자위권 추진에 대해서도 여러 나라는 물론 자국민의 지지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평화헌법에 부응하는 안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북일 간의 대화와 관련해서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이해되지만 대북 제재를 잘못 다루면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를 깨뜨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정상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나오도록 민생 인프라 지원 사업 등에 협력하기로 하고 평화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고 여건을 마련하는 데도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찬을 마무리하면서 바둑알과 은칠보 닭이 세트 등을 선물했고 시 주석도 무궁화를 수놓은 자수홍해품과 황리위안 여사의 음반 등으로 답례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내년이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와 우리의 광복 70주년인 점을 상기하면서 의미 있는 행사를 준비하는 데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습니다. YTN 박기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오후 국빈 방한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한중 경제통상 협력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양국 정상이 경제인 행사에 함께 참석한 것은 한중 수교 이래 처음입니다. 박 대통령은 시 주석에 앞서 행한 연설에서 이제 지난 20여 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양국이 더 큰 협력과 동반 성장을 위한 질적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양국 간 협력 분야를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 등으로 다원화하고 양국 상호 간 내수시장 진출을 확대하며 한중 FTA를 통해 안정적 통상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우리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신실크로드 구상 간의 연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어 시진핑 주석도 기조연설을 통해 양국 정상 간 원 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합의에 따라 중국 교통은행 서울 지점을 위안화 청산 결제은행으로 선정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일본이 대북 제재를 일부 해제하면서 일본인 납북자 재조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양측은 외무상회담도 추진하는 등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상 아베 총리의 방북을 위한 수순으로 풀이됩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가 2006년 이후 취해왔던 대북 제재 일부를 공식 해제했습니다. 자국민 납북 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북한 특별조사위의 실효성을 확인한 뒤 단행한 조치입니다. 공적인 목적이 북일 관계 정상화라면 북일 관계 정상화 과정에 이제 도달하는 데서 장애물들을 하나씩 없애야 되는데 그중에 이제 장애물이 하나 없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에 따라 납북자 재조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아직 귀환하지 못한 12명에 대해 북한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에 납치됐을 가능성이 있는 이른바 특정 실종자도 최대 86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일단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면서 진척 상황을 수시로 일본에 보고한다는 방침입니다. 1차 조사 결과는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내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맞춰 일본 정부는 경찰청 요원 등으로 구성된 검증팀을 평양에 파견할 계획입니다. 양측은 이 같은 재조사 과정을 점검하고 지원하기 위해 외무상회담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로서는 다음 달 초 아세안 지역 포럼 강요회의에 맞춰 회담을 여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산케이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양측 간 협의 등 일본인 납북자 재조사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돼 실질적인 결과물이 나오면 아베 총리의 방북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검찰은 숨진 재력가 송 씨의 장부를 입수하고 인허가 청탁 여부를 포함한 의혹들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송 씨 유가족으로부터 송 씨의 장부를 제출받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장부에는 김 의원에게 빌려준 돈을 포함해 송 씨의 수입과 지출 내역이 모두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송 씨는 차용증을 받고 빌려준 돈을 포함해 김 의원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6억 원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철폐와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김광재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어제 새벽 3시 반쯤 서울 자양동 잠실대교 전망대에서 김 전 이사장이 투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이사장은 독일에서 레일 체결 장치를 수입해 납품하는 AVT가 호남 고속철도 궤도공사의 납품업체로 뽑히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특혜를 줬을 가능성이 제기돼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숨진 김광재 전 이사장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김 전 이사장이 자살한 뒤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 만일의 사고를 막기 위해 신병을 확보한 겁니다. 윤현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숨진 김광재 전 철도시설공단 이사장과 권모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은 대학 선후배 사이입니다. 철도 납품업체 AVT사가 김 전 이사장과 친분이 있는 권 씨를 로비 창구로 이용한 겁니다. 권 씨는 2차례 검찰 소환 조사에서 AVT에서 받은 돈을 김 전 이사장에게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며 뒷돈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권 씨 소환 조사 바로 다음 날 김 전 이사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권 씨는 심리적인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우울증 증세가 심해져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만일의 사고를 막기 위해 권 씨를 체포한 뒤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이사장의 자살에 이어 또다시 불상사가 발생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정치권 인맥이 넓은 권 씨가 정관계 로비 창구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사상자 12명을 낸 고성 GOP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킨 임모병장이 구속 수감됐습니다. 육군은 어제 강원도 양양군 제8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 임 병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임 병장에게는 군 형법상 상관 살해와 형법상 살인, 군무 이탈 등 7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군 수사당국은 구속된 임 병장을 상대로 범행 동기와 무장촬영 후 도주 경로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올 들어 돼지고기 가격이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휴가철까지 겹치면서 특히 삼겹살 가격이 2011년 구제역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치솟는 삼겹살 가격에 상대적으로 싼 앞다리살과 냉동 삼겹살이 인기입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할인점 정육 판매대입니다. 연초부터 가격이 들썩이던 삼겹살은 휴가철을 맞아 금겹살로 변했습니다. 100g에 2,000원 선을 훌쩍 넘어 소고기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가격표를 보고 살까 말까 막 서있는 소비자들도 이제 늘었습니다. 친구들이랑 경주 가서 삼겹살 구워 먹으러 했는데
삼겹살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저가로 형성된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치솟은 삼겹살 가격은 휴가철이 끝나는 다음 달 말이 지나야 진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성준입니다. 강수진 국립발레단장이 무용수로 무대에 오르는 발레 나비 부인이 어제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성황리에 막을 열었습니다. 나비 부인은 푸치니의 동명 오페라를 원작으로 한 발레로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발레단 안무가 엔리케 발가가 오직 강수진만을 위해 만든 작품입니다. 이번 공연은 내일까지 열리며 강 단장은 이 작품을 국립발레단으로 가져와 내년 첫 작품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장맛비가 주춤하면서 더위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제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면서 종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오늘도 어제만큼의 더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과 수원이 32도까지 추석했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장마전선이 북상합니다. 오늘 낮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내일은 남부지방에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모레는 충청과 영동지방까지 장마전선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오늘 제주도를 제외한 그 밖의 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고요. 영동지방에는 아침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21도, 청주 22도, 대구 20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는데요. 서울과 춘천이 32도, 대구는 30도, 부산 27도, 전주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 등 중북부 지방은 당분간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찜통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어제 괌 부근 해상에서 제8호 태풍 너구리가 발생했는데요. 앞으로 일본 오키나와 부근 해상을 향하면서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하겠습니다. 아직은 진로가 조금 유동적이지만 다음 주 중반쯤 남해안과 제주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앞으로 발표되는 태풍 정보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코리안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암보험은 복불복이라고들 하죠. 그래도 보험금 때문에 암에 걸리고 싶으신 분은 없겠죠. 나는 암에 꼭 걸릴 것 같다 하시는 분. 하지만 30년 가까이 사망 원인 1위는
위협은 아직 높은 게 현실인데요. 독일 중부도시 기센에 한국 중소기업의 제품만 파는 상설 매장이 첫 선을 보였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 제품들로 무장한 한국 매장으로 김은경 리포터가 안내합니다. 독일 중남부 프랑크푸르트에 인접한 기센시. 시내 중심과 백화점에 들어서자 이제 망문을 낸 매장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유럽에 처음 생긴 한국 중소기업 상품들의 상설 매장입니다. 매장 이름도 메이드 인 코리아의 머리 글자를 따 이크라고 지었습니다. Sehr gut, weil in Deutschland gibt es ja nicht so viele Produkte von Koreanern. Und wenn es das mal hier gibt, vor allem hier in Gießen, ist das sehr gut, weil dann kann man mal zugreifen. 매장 안에는 독특한 아이디어 제품이 가득합니다. 전기가 필요 없는 친환경 가습기부터 돌돌 말아 보관하고 휴대할 수 있는 난로까지 그동안 수차례 현지 평가를 통해 엄선된 100여 개 제품이 독일 소비자들을 만났습니다. Das Preis-Leistungs-Verhältnis, das was ich jetzt gesehen habe, ist gut. Das ist nicht zu überteuert, das ist eigentlich das, was man sich auch leisten kann. 이런 상설 매장을 통해서 저희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직접 만져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아주 좋은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매장에는 개장 초부터 독일 배영 유통업체 구매 담당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가정에서 실용적으로 쓰이는 생활용품에 주목했습니다. Es wird sich mehr Gedanken gemacht, halt eben den täglichen Ablauf zu erleichtern und das Leben halt bequemer zu gestalten. Da in diesen Bereichen hinken die deutschen Produkte doch noch etwas hinterher. 우리 중소기업 제품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럽 시장의 진출할 수 있는 성공 가능성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독일에서 첫 시험대에 오른 한국 중소기업 제품들, 디자인과 품질로 승부한 제품들이 까다로운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시장을 넓혀갈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센에서 YTN 월드 김은경입니다. 영국 런던에는 독특한 한식 요리로 새로운 도전장을 내민 동포 청년들이 있습니다. 평일에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주말이면 거리로 나와 한식을 알리느라 쉴 틈이 없다는데요. 갈비 브라더스로 통하는 두 젊은이를 김수정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익어가는 소리까지 먹음직스러운 두툼한 떡갈비. 그 위에 매콤한 제육볶음과 김치, 치즈까지 올리고 특제 양념을 뿌립니다. 이 집에서 제일 잘 팔리는 불멸의 이순신 버거. 냄새에 이끌려 포장마차를 찾은 사람들은 독특한 햄버거 이름과 맛에 후한 점수를 줍니다. Very good. Very, very good. I just had the Invincible Admiral burger, and it's very, very tasty. Not overly spicy, but I like spicy, and that was really nice. Just perfect. 이순신 버거를 봤을 때 많이 물어보죠. 어떤 의미냐고. 그러면 저희가 한국에 있었던 유명한 해군 제독이라고 하죠, 영어로. 네, 해군 제독이다. 그리고 이제 음식을 딱 보여주면 정말 이게 불멸이라는 의미가 다가오죠. 실습계은행과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는 조한빛, 김모세 씨. 동갑내기 두 사람은 매주 토요일 포장마차를 엽니다. 런던의 먹자 골목을 돌아다니며 한국식 버거를 선보인 지 이제 1년. 문을 연 지 6시간 만에 햄버거가 평균 400개나 팔릴 만큼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맨날 그 얘기밖에 안 해요. 오늘 몇 명 올까? 오늘 몇 개 팔을까? 몇 개 준비할까? 많이 힘들죠. 네. 이제 일을 하고 나서 저희 이제 부엌으로 가서 음식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말마다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장사를 하니 거의 쉬는 날 없이 계속 일을 하고 있죠. 얼마 전에는 친구들과 한식 홍보 동영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거리에서 한식을 알리는 이 청년들에게 영국 언론은 갈비 브라더스라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손님들이 저희 음식을 먹고 그것도 특별히 한국 한식을 먹고 이렇게 좋아하고 많은 친구분들한테 서로 이제 맛있다 맛있다 이렇게 해주시는 게 그걸 보람으로. 평일에는 전문 분야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거리 요리사가 되는 이중생활에도 두 사람은 지칠 줄 모릅니다. 젊음의 열정으로 두 사람은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추정입니다. 한국인 3명 가운데 1명은 암에 걸린다고 하죠. 이 암에 걸리면 환자 자신뿐 아니라 지켜보는 가족들 역시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일 텐데요. 암 환자와 그 가족들을 격려하고 암 퇴치를 위한 연구기금을 모으는 이색 달리기가 캐나다에서 열렸습니다. 이은경 리포터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같은 학교 선후배 8명이 힘차게 구호를 외칩니다. 암 퇴치 기금을 모으는 달리기에 한 팀으로 참가한 학생들입니다. I went to the club and that's how I first found out about the event and I thought it was really interesting and I thought it would be a good thing to do. 암을 이겨낸 사람들이 가장 앞줄에 서자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저녁부터 이튿날 아침까지 12시간 동안 이어지는 릴레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This year we've got about 65 teams and over 550 people. But we ended up raising over $2,000, which is great. And we did this through multiple fundraisers such as Krispy Kreme donut sales or popcorn sales. 사람들이 걷고 달리는 동안 경기장에서는 공연과 모금 행사가 이어집니다. 암 투병 중인 20살 청년의 생일 파티도 함께 열렸습니다. 어둠이 깔리자 하나둘씩 모여드는 종이등. 여기에는 암으로 세상을 떠난 가족과 친구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빛의 행렬을 따라 걸으며 사람들은 떠나간 이를 추억하고 살아남은 이를 격려합니다. Just be there for them, listen to them, and help them get through whatever they have. It is tough, and it's okay to cry in front of them. It's okay to say we'll be okay. 지난 1999년 시작된 달리기는 10여 년이 지난 지금 세계 20여 개국으로 확산됐습니다. 암을 극복하는 것은 의학의 영역이지만 고통을 나누고 용기를 주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실천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랭리에서 YTN 이은경입니다. 세계인이 즐겨 먹는 피자. 이게 다 같은 피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피자의 발상지 나폴리에서는 재료부터 제조 과정까지 엄격하게 평가해서 피자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는데요. 전통의 맛을 이어가기 위한 피자 장인들의 노력을 최기송 리포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기송 리포터. 네, 이탈리아입니다. 네, 흔히 먹는 피자에도 인증서가 있다니 의외인데요. 이 나폴리에서 이런 제도가 어떻게 해서 시작된 건가요? 네,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는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유산뿐 아니라 피자의 고향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1960년 무렵 마스투니콜라라는 이름으로 첫 선을 보인 뒤 확산된 것인데요. 맛이 좋고 만들기 간단해 세계 각지로 퍼져나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장 주문 피자, 냉동 피자 등 패스트푸드로 변형된 피자가 주류를 이루게 되자 나폴리 피자 장인들이 위기를 느낀 겁니다. 그래서 지난 1984년 정통 나폴리 피자 협회가 결성됐고요. 지난 1997년부터 협회와 시 당국이 함께 피자의 재료와 조리법을 엄격히 검증하는 인증제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Rispetto alle altre, più sugosa, più buona. Già sapevo che la pizzeria faceva parte dell'associazione. Verace pizza napoletana. 사실 이태리 식당 메뉴 가운데 나폴리 피자를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정통 나폴리 피자는 어떤 건가요? 네, 정통 나폴리 피자로 인증받기 위한 기준은 재료부터 조리법까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료는 곱게 정제한 이탈리아산 밀가루와 덜 시고 단맛이 나는 산 마르자노 토마토, 물소젖으로 만든 모짜렐라 치즈를 써야 합니다. 피자 반죽은 반드시 손으로 만들어야 하고 직경 35cm 이하여야 합니다. 구울 때는 섭씨 480도에 이르는 고온의 화덕에서 1분 반 이하로 재빠르게 구워내야 합니다.
작은 가게지만 하루 평균 200여 개, 휴일에는 300여 개씩 피자가 팔려나갑니다. 아버지의 대를 이을 아들도 주방에서 부지런히 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Quindi è andata avanti per tutti questi anni e sono orgoglioso di essere, diciamo, ancora il segreto di questa pizzeria che vanta centinaia di anni è che ha fatto un impasto sempre uguale. 이렇게 대를 이어 전통 조리법을 보존하는 것도 있고요. 협회에서도 세계 각국 요리사들을 대상으로 정통 나폴리 피자 만드는 법을 가르치며 후학을 양성하고 있었습니다. 밀가루 회사, 그 다음에 뭐 모짜렐라를 제작하는 그런 회사를 직접 찾아가게 돼서 굉장히 과학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이론 수업을 듣게 되고 I could get a certificate of a true Neapolitan pizzaiolo and I would be wrote in a book. 세계 유일의 피자 인증제를 만들 만큼 이태리 사람들은 요리에 대한 자부심이 큰 것 같은데요. 그 배경은 뭘까요? 네, 이탈리아 속담 중에 좋은 친구와 가족이 함께한 식탁에서는 늙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함께 모여 맛있는 요리를 나눠 먹는 것을 인생의 큰 즐거움으로 여기고 투자를 아끼지 않는데요. 이뿐 아니라 국토가 길기 때문에 다양한 기후대에 속한 요리 재료들이 풍성하게 생산됩니다. 이런 이유로 오랜 역사를 거쳐 요리와 음식 문화가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Noi abbiamo forse la fortuna di avere una cucina molto ricca e un territorio particolarmente ricco di prodotti di altissima qualità. Comunque la cucina è l'orgoglio di qualsiasi popolo, ma perché il cibo è stato l'evoluzione di un popolo, è stato il pensiero di un popolo, è stato la storia di un popolo. 지난해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에 김장 문화가 등재됐죠. 하지만 한국 김치 시장의 상당 부분을 값싼 중국산이 장식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전통의 맛을 지키려는 노력 없이 10년 뒤, 20년 뒤에도 김치가 그 맛을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네, 최기성 리포터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태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양곤에서 한국 기업의 다양한 상품을 소개하는 전시회가 나흘 동안 열렸습니다. 올해 3회째인 상품전에는 전자제품과 의류 등 소비재를 중심으로 60여 개 기업 제품들이 전시됐으며 하루 평균 6천여 명이 전시장을 찾아 성황을 이뤘습니다. 한국전 종전 64주년을 맞아 시카고 동포들이 미군 참전용사 140여 명과 그 가족들을 초청해 노고를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전 미군 전사자 1780명의 이름을 적은 동판 전달식과 함께 평화의 사도로 선정된 참전용사 20여 명에게 메달을 전하는 순서도 마련됐습니다. 동포들의 활발한 정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비영리 단체 한국계 캐나다인 유권자연맹이 밴쿠버에서 발족했습니다. 기업가와 언론인 등 다양한 직종의 동포들이 모인 연맹은 매달 한 차례씩 만나 캐나다 정계 소식과 정보 등을 공유할 예정이며 10여 명이 모인 첫 모임에서는 캐나다 정부 구조에 대한 강연이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촌 동포 소식이었습니다. 글로벌 코리안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